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네요. 봄이 오나 봐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봄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두근대는 지금. 설레임 가득 담고 보따리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보따리 라디오의 초초입니다. 오늘도 저희 라디오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바로 꿈드림의 선배 청소년이 오셨어요. 이지인 선배 청소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 청소년 이지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 라디오에 오시게 되셨을까요? 졸업을 기념해서 꿈드림에 놀러 왔다가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종 들릴 때마다 꿈드림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선배 청소년으로 교류해보는 시간을 기대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선 우리 지인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취향을 알면 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좋아하시는 영화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왜 좋아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영화 중에서는 파묘가, 그리고 그 파묘의 감독이신 장재현 감독님의 3부작 중에서 검은 사제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포영화를 좋아하는데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공포영화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는 꽤 겁쟁이거든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너무 빠른 속도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스릴이 공포영화가 주는 스릴이라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공포영화를 제외해도 영화는 재밌으니까 좋아하게 됐는데요. 책이 주는, 글이 주는 이제 감동과는 다른 감동을 풍족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영화의 장점이자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오, 검은 사제들 저도 봤는데 강동원님이 너무 잘생겼어가지고 강동원님밖에 저한테는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영화 이야기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짧으니까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요즘엔 또 게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새롭게 나온 신작 게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나온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스타듀밸리라는 힐링 게임을 아시나요? 맞아요, 알아요. 시골에 내려간 플레이어 캐릭터가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주민들과 친해지는 게임인데요. 동물의 숲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이 가장 오래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은 게임이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불륜이 가능한 게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인님도 하신다니 게임 꿀팁이 있다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보통 게임 실황 영상을 보면서 게임 팁을 찾곤 해요. 그러면서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하는 다른 게임에 흥미를 붙이기도 하고, 특히 스타듀밸리처럼 오래된 게임은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도 무척 재밌습니다. 특히 모드를 깔아서 하면은 더 재밌지만 쉽게 질릴 수도 있으니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나중에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모드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해요. 완전 꿀팁인걸요. 지인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 생활은 학교에 가지 않으셨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무척 개인적인 부분이 되는데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을 때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을 제외하면은 집에 가장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같긴 한데요. 특히 학교에 가게 되면은 나이대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것도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쉽게 끊어지는 것도 이전의 삶하고는 꽤 비교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도와주지만 동시에 뒤돌면 끊어지는 거죠. 이게 매정하다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깊게 파고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자유로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거 생각만 해도 저에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대학을 가셨잖아요. 그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공을 선택했어요. 하나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학문이고 하나는 이후 취업을 위한 학문으로요. 요새는 전공 하나가 아니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하나로 모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좋아하던 국어 국문 창작학을 본전공으로 해서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복수 전공 제도에 필요한 성적이나 신청 방식을 잘 생각해서 2학년 때부터 두 전공을 모두 이수하게 되었네요. 다만 대학에 들어가 보니 의외로 전공을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전엔 너무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적성을 찾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로 정말 가고 싶었던 학과에 들어갔지만 생각하던 분야가 아니어서 타과로 전과하는 사람들도 많죠. 배우고 싶은 학문과 취업을 위한 학문이라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다양한데 정답이 없는 분야다 보니 저에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동아리 가입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죠? 네, 저는 아쉽게도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0학번이어가지고 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1학년 때는 토론 동아리에 가입했으나 학교에 간 날이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한 번도 모이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4학년 때 기숙사 독서 동아리의 회장이 되어서 타 학과의 독서 동아리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 독서 동아리 회장님이라니. 뭔가 지인님이 이렇게 오늘 봤는데 지인님과 어울리는 동아리 같아요. 약간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시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공부 방식은 그전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간 적은 없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학교 내 카페랑 도서관이 가장 시끄러워지는 때는 시험 기간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직접 범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공부의 방식이었어가지고 이게 꿈들이면서 공부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과목과 어려움이 조금 다를 뿐이죠. 다만 필기의 중요성은 대학 때 가장 도드라진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과제나 시험 범위를 적는 게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흐르듯이 말씀하신 이론이 가장 높은 점수의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티, 즉 출석하고 튀기는 정말 꿈속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출티도 있던데 그건 불가능하군요. 또 필기의 중요함이라니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과제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정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제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가장 편했어요, 차라리. 그래서 기간이 아주 많이 남은 과제를 선생님께서 미리 내주시는가 하면은 당장 이틀 후에 마감하는 과제를 많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기마다 집에 굴러다니는 달력이라도 하나 꺼내서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로도 적어두고 그날 저녁에 몇 차례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본인의 기억력을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과제는 전날 밤에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1학년 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벼락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대학에서 힘들단 말씀이신 거죠. 대학 생활을 하려면 전 좀 더 성실한 사람이 돼야겠어요. 그렇다면 지인님, 혹시 대학 생활 중에 어려웠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듯 인간관계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단 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주변 동기, 선후배들이 무척 우울해져서 오면은 과제가 많거나 성적을 못 받았다는 것보다 조별과제에서 사람 잘못 만난 이야기나 동아리, 술자리에서 생겼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저도 사람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 어려웠던 경험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쌓이면 복합적으로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 졸업 학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면증이나 감정이 위아래로 널뛰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함 같은 것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해야 할 게 많은 시험 기간이 겹쳐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었네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해주는 심리 상담이나 마음 돌봄 프로그램이 중고등학교 때 하는 학교에서 받는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돌봐주는 것 같아서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아이고, 사람 때문에 힘드셨군요. 그래도 현명하게 극복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보다 더 헤쳐나오기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힘들었던 순간이 생각나 버렸어요. 이럴 때 분위기를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학에서의 알바는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으셨다면 어떤 알바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국가근로 장학생 생활을 해봤는데 일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오, 그건 뭘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국가근로란 이제 국가 장학금을 제공해주는 국가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여기가 실시하는 장학 제도 중 하나인데요. 신청하면 주는 국가 장학금하고는 이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학기당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근로를 진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주는 건데요. 장학금이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세금을 떼지 않는 거였어요. 오, 세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되게 높아요. 그게 제가 할 때는 외부 근로가 11,950원인가? 오, 근데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 한 3,000원 더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제가 한 거는 이제 대안학교에서 도서관 정리하는 거랑 방학 중 전화 업무 담당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일하면서 좀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때가 제가 직접 돈을 벌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긴장을 했기 때문인지 책임감이라는 게 항상 되뇌여졌거든요. 이런 노력을 알아주셨기 때문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제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제게 고생했다고 선물을 주시면서 대학생활 잘 보내시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때 특히 눈물이 났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있으면 막 눈물 펑펑 흘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이러면서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사소한 해프닝이라면은 당시 근로하는 학교가 방학이어가지고 식사를 제가 자율적으로 챙겨야 됐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밥을 먹거나 간단하게 싸우는 게 그때 주류였는데 시켜 먹는 것도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달을 시켰는데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그 배달이 집으로 가버렸고 결국 근로 중에 쫄쫄 굶었던 일이 제게는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기억에 남죠. 어떻게 그 일을 하면은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셨을 텐데 그 쫄쫄 굶으셨다니 일할 때 힘도 없고 약간 일하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쉼터에서 실습을 했다고 또 이제 어디선가 들어왔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실습은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3학년 2학기 말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3학년 1학기 말, 즉 여름방학에 가게 되는데 제가 이수해야 되는 수업이 몇 개가 남아있어가지고 뒤늦게 참여를 했어요. 저처럼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한테는 자주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기존에 실습 참여하려고 했던 기관이 실습생이 적다는 이유를 취소를 했어가지고 아이고. 급하게 변경된지라 걱정스러운 일도 많았었네요. 맞아요. 갑자기 바뀌면은 약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간 곳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남성 청소년들만 기본 3달간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쉼터였어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는 꿈드림과는 달리 생활시설이라서 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주된 일과가 청소년들과 친해지는 일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일을 떠올리는 게 어려웠습니다. 각 개인의 취미랑 능력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자원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사실 실습생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기간도 실습이니까 좀 짧으니까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달이란데 그걸 하긴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제게는 가장 커다란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이 되레 저희를 배려해줘가지고 즐겁게 실습을 마치고 왔는데 이 실습 덕분에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속였거든요. 왜 나이를 속이셨죠? 왜냐면 이제 청소년 기간인 만큼 24세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청소년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었네요. 마치 우리 스파이 영화 보면은 나이 속이고 이렇게 스파이 활동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근무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 왔어요. 그 선배 청소년으로서 후배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라고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인가 싶긴 한데 저는 이제 후배 청소년 여러분께 도전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써먹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대신 언젠가는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은 중요하지만 우선은 마음이 준비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걸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그때가 온다면 넓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저희 라디오에 오셔가지고 선배 청소년으로서 대학 생활과 이것저것 다양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라디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라디오에 관한 소감도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세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생각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목이 쉬는 건 아닐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재밌지는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지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보따리 라디오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초초였습니다.